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20대 여자입니다. 저희 엄마 시절에는 시집살이 하신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저희 엄마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시집살이를 겪었습니다. 할머니도 할머니지만 특히 고모들이 너무 유난이었어요. 저희 집은 고모가 2명 있는데 한 명은 저희 아빠보다 누나고 나머지 한 명은 저희 아빠보다 동생입니다. 저희 아빠가 둘째예요. 그런데 고모들은 둘 다 어디서 얄미운 시누이 교육이라도 받고 온 건지 아주 각양각색으로 엄마를 힘들게 했어요. 외할머니는 엄마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엄마는 외할아버지 손에서 컸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엄마 20살 때 외할아버지도 지병으로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결혼할 때 엄마는 부모님 없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걸 책잡아서 할머니나 고모들이 엄청 무시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안쓰럽고 기특하게는 못 볼 망정 아주 큰 약점이라도 되는 양 툭하면 너는 부모가 없어서 어쩌고 하면서 입을 댔다고요. 엄마는 그런 게 평생의 한으로 다 쌓였다고 합니다. 저희 아빠는 무조건 엄마한테만 참아라. 우리 엄마랑 누나, 여동생 전부 그런 사람들 아니다 했다더라고요. 남편조차 그러하니 엄마도 가슴에 맺힌 게 많으시겠죠. 하지만 저희 엄마 워낙 괄괄하고 재밌는 성격이세요. 말도 재밌게 하시고 고모들이나 할머니가 섭섭하게 해도 그냥 겉으로는 웃고 적당히 넘기셨대요. 속으로는 다 상처로 남았어도요. 저한테도 속사정 얘기를 안 하셔서 저는 엄마가 그렇게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는지 몰랐어요. 고모들이 얄밉게 하는 건 알아서 어린 저도 할머니나 고모가 좀 싫긴 했지만 자세한 내막까진 몰랐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엄마가 술 드시다 복받치셨는지 아빠랑 그런 일들로 크게 싸우셨거든요. 그 일 이후로 제가 엄마에게 나한테라도 맺힌 거 있으면 실컷 하소연하라고 해서 엄마가 그동안 할머니하고 고모한테 받은 서름을 펑펑 울며 다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할머니와 고모들이 얼마나 엄마를 힘들게 했는지 알게 된 거였습니다. 엄마는 그날 저에게 예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를 몇 가지 해주셨어요. 엄마가 결혼하고 몇 년간은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배를 타셔서 한 번 나가면 오랫동안 집에 안 들어오는 일도 많아서 엄마랑 할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3명만 집에 있는 일이 많았다는데 같이 사는 동안 할머니가 그렇게 구박도 많이 하고 힘들게 했대요. 너는 부모가 없어서 어쩌고 하면서요. 엄마는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어서 정말 악착같이 집안일을 하고 낮에는 농사일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트집을 잡을 수 없게요.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 욕먹이게 하기 싫어서 할머니한테 대들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좋게 좋게 넘겼대요. 자기가 큰 소리 내거나 하면 부모한테 배운 게 없어서 저렇다느니 할까 봐요. 그때 할머니랑 같이 살던 집은 부산에서도 많이 외곽 지역이라 농사 짓는 시골집이었는데 엄마는 잠도 하루에 몇 시간 못 잘 정도로 하루 종일 바쁘게 일을 하셨대요. 낮에는 농사일 돕고 집에 오면 시골집이 번쩍번쩍할 정도로 치워놓고요. 할머니가 잔소리를 할 만한 건수를 다 없앤 거죠. 그런데 하루는 엄마의 이모 할머니가 위중하시다고 해서 엄마가 어린 저를 데리고 고향에 며칠 갔다 왔다고 하세요. 할머니 드실 거 다 만들어두고 차려 드시기만 하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엄마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보니 벼랑간 집에 고모들이 와 있더랍니다. 큰 고모는 결혼해서 옆 동네 살고 작은 고모는 일한다고 도시 쪽으로 나와서 살았는데 갑자기 그 2사람이 같이 집에 와 있었대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엄마한테 삿대질을 하고 난리를 치더래요. 엄마가 왜 그러냐고 하자 혼자 있는 시어머니는 굶어 죽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냐고 하더래요. 제가 그래서 반찬 준비해놓고 갔잖아요. 차려 드시기만 하라고. 음식들 다 쉬어 빠졌더만. 그런 음식을 우리 엄마 먹으라고 해놓고 간 거야? 올케 정신이 있어 없어? 우리 엄마가 그거 먹고 배탈이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엄마는 기가 막혔대요. 그 전에는 끼니 때마다 음식을 했지만 엄마가 집을 비워야 하니 일부러 반찬 몇 가지를 만들어 냉장고에다 놔두고 국도 넣어두면서 끓여 드시라고 몇 번이나 말했대요. 그리고 가봤자 2, 3일 정도였는데 냉장고 안 음식들이 어떻게 상하나요?
하지만 고모들은 막무가내로 난리를 쳐대고 할머니는 뒤에서 팔짱만 끼고 있고 엄마가 시집 오기 전까진 혼자서 잘만 밥해 드셨으면서 할머니가 굶긴 왜 굶나요? 말도 안 되는 억지였습니다. 그러면서 큰 고모가 그랬다네요. 친부모도 아니고 무슨 이모 할머니 병원까지 간다고 이 야단이야? 저한테는 엄마나 다름없이 잘해주신 분이세요. 그렇다고 시어머니 밥을 굶든 말든 모른 척하고 그렇게 가는 게 잘한 짓이라는 거야?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냥 아프다는 건데 굳이 올케가 가야겠어? 그 집은 자식이 없어? 많이 위중하시다니까 인사드리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돌아가시고 가면 되지 뭘 지금 가냐고요. 어차피 돌아가시면 또 갈 거잖아요. 엄마는 함부로 말하는 작은 고모가 너무 얄미웠대요. 그래서 엄마가 작은 고모를 노려보니까 할머니도 난리를 치더랍니다. 쟤 노려보는 것 봐. 어디 시어미 앞에서 신우를 노려봐? 아무리 배운 게 없이 커도 그렇지. 어휴 무서워라. 저런 애랑 어떻게 같이 살아? 너 영태 돌아오면 그냥 나가 살아라. 나 너랑 못 산다. 엄마 너무 열내지 마. 옳게 뭐해. 엄마한테 사과 안 드리고. 죄송합니다. 오늘 내일 하는 이모 할머니 신경 그만 쓰고 옳게 시어머니나 잘 건사해. 엄마는 그 일이 있고 방에서 엄청 우셨대요. 엄마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저러니까요. 나중에야 안 일이지만 워낙 엄마가 꼬투리 잡을 것 없이 하니까 할머니가 엄마 기 잡는다고 일부러 고모들이랑 작당해서 저 난리를 폈다네요.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고모가 웃으면서 얘기를 해서 엄마도 알게 되신 거래요. 그날 펑펑 우는 엄마 옆에서 4~5살밖에 안 되는 제가 울지 말라고 엄마를 꼭 껴안아줬다고. 그게 너무 가슴 아팠다고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후에 몇 년을 더 같이 살다가 저희 집은 도시 쪽으로 집을 옮기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자기는 도시에서 못 산다고 원래 사시던 곳 그냥 사신다고 해서 저희 가족만 오게 되었어요. 그것까진 좋은데 고모들도 덩달아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쯤 저희 집 사는 쪽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는데 자기들도 그쪽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서요. 큰 고모는 아들 하나가 있고 작은 고모는 결혼했다가 1년도 안 돼서 이혼하고 아직 혼자 사세요. 둘이는 쿵짝이 아주 잘 맞아서 한 동네에 가깝게 살면서 자주 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도 뻔질나게 왔습니다. 저희 엄마가 음식 솜씨가 좋다며 와서 밥 얻어먹거나 반찬 얻어가는 것도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 밥 얻어먹었으면 설거지 한 번을 안 해놓고 당연하다는 듯 가고요. 반찬은 큰 락앤락통 들고 와서 퍼갑니다. 나중에는 엄마도 반찬을 무슨 반찬 가게 마냥 많이 만드셨어요. 고모들도 주고 할머니도 드려야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얻어가면서도 재료값 한 번을 엄마한테 안 주더라고요. 저는 한 번 엄마에게 왜 맨날 참고 사냐고 화를 냈었어요. 주말에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은데 고모들 저희 집 거실에 누워서 과일 먹고 있고 엄마가 밥 차려주고 그러는 거 너무 짜증났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씁쓸하게 말하시더라고요. 엄마도 모르겠다. 결혼 초반에는 내가 친정이 없으니 그냥 참아야 된다는 생각이었어. 돌아갈 곳이 없으니까. 지금처럼 이혼이 흔했던 시기도 아니고. 근데 나이가 좀 들고 나서 더 이상 안 그래도 되는데 이제는 엄마도 이러는 게 몸에 밴 것 같아. 젊어서부터 그래서인지 너네 고모들이 무례하게 굴어도 엄마는 화를 잘 못 내겠네. 정말 그랬습니다. 저희 엄마 화통하고 괄괄한 성격이셔서 밖에서 불합리한 일이 있거나 하면 잘 따지시거든요. 학교 다닐 때 저 괴롭힌 같은 반의 엄마하고도 대판 머리채 잡고 싸운 후에 사과 받아낸 적도 있고 마냥 그렇게 참으시기만 하는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모들하고 할머니 앞에만 가면 쭈글거리시는 거예요. 엄마 말로는 평생 그렇게 살아서 대들 용기가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안타까우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차 머리가 커지면서부턴 대신해서 따진 적도 있어요. 가령 할아버지 제사 때 할머니 집에서 모이면 꼭 와서는 엄마가 해놓은 음식들은 다 먹고 싸가기까지 하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자기들끼리 화투치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모들에게 말했죠. 고모들, 저희 엄마 어제 새벽까지 음식 준비하셨어요. 아직도 차릴 것도 많고 바쁜데 좀 같이 하세요. 제가 그러자 큰 고모는 썩은 표정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너가 도와 그럼. 지금 계속 돕고 있잖아요. 너 아직 결혼 안 해서 뭘 모르나 본데 고모들은 여기가 친정이야. 친정 와서 누가 일을 하니? 고모들도 좀 쉬자. 그럼 저희 엄마는 언제 쉬어요? 아, 알아서 쉬면 되지. 너네 엄마 언제 쉬는 것까지 우리가 정해줘야 돼? 너네 엄마도 참 그렇다. 제사 1년에 몇 번 있다고 딸내미까지 시켜서 고모들한테 이런 소리를 하게 해? 참 유난이다. 그러면서 엄마 들으라고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만해 언니. 근데 참 올케 언니도 그렇다. 평생 잘만 해놓고 이제 와서 왜 사람 눈치를 줘? 신경 쓰여서 박이나 먹겠나 몰라. 고모들이 저 난리를 치면 할머니는 꼭 저희 엄마한테 한 소리 하세요. 애미, 너는 뭘 차리면 얼마나 한다고 지양이 시켜서 신우들한테 눈치를 주냐? 너 나한테도 눈치 주는 거야? 제사 차리기 싫다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할머니. 너는 지콩만한 게 어디 어른들한테 함부로 대들어? 너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어? 그렇게 큰 소리가 나려고 하니 엄마가 불이 나게 와서 저를 끌더라고요. 엄마 다 했어. 너도 저기 가서 좀 쉬어. 다 하긴 아직 할 거 많잖아. 됐어. 그냥 저기 가 있어.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빠는 남의 집 1인 양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고요. 늘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명절이 너무 싫습니다. 그렇게 고모들 제발 어디 이사 안 가나 바라던 찰나였어요. 저희 집에는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함께 닥쳤습니다. 좋은 소식은 제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거였어요. 오랫동안 준비한 거라 너무 행복했고 엄마 아빠 모두 엄청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안 좋은 소식은 그쯤에 할머니가 쓰러지신 거였어요. 밭에서 일하다가 쓰러지셨다는데 나이도 많으시고 이런저런 병환까지 겹쳐서 거동이 힘들어지셨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저희 집에서 지내셨어요. 엄마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머니 간호를 다 하셨는데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셔서 결국 근처 병원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내내 잠만 잘 정도로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래도 집 근처의 병원에 입원을 한 덕에 엄마가 자주 가서 간호를 도왔어요. 엄마도 그쯤에 자격증 준비하는 게 있어서 실습도 나가고 바쁘셨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할머니를 찾아뵈면서 간호를 하셨었죠. 할머니도 걱정이지만 하루 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엄마를 보는 것도 참 안쓰러웠습니다. 그러다 주말에 그 일이 터졌어요. 엄마가 머리도 어지럽고 안 좋다며 좀 쉬신다고 했어요. 저는 집안일 제가 다 해놓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보니 또 고모들이 온 거예요. 저는 순간 한숨이 절로 나더라고요. 제가 인터폰을 받으니 문 안 열고 뭐 하냐고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문을 열어드렸죠. 짐도 많은데 문 안 열고 뭐 하니? 너는 그렇게 굶떠서 사회생활 어떻게 할래? 고모는 그렇게 말하며 식탁 위에 과일을 올려놓더라고요. 말은 저희 가족 먹으라고 사온 거라는데 솔직히 고모 둘이서 거의 반 이상 먹고 갑니다. 니네 엄마는? 방에서 주무세요. 머리가 너무 아프다 하셔서. 그래서 할머니 병원 안 간 거구나? 너네 엄마가 안 가서 우리가 갔잖아. 뭐 어디가 아픈데? 워낙 피로하시니까 몸서리겠죠. 피로는 무슨? 고모들은 툴툴거리며 거실로 가더라고요. 저는 부글대는 속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금 몸이 안 좋으시니까 그냥 다음에 오세요. 안 좋으면 뭐 얼마나 안 좋길래. 나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 얘. 집에 먹을 거 없니? 집에 손님이 왔는데 너네 엄마는 나와보지도 않는다니? 저는 속으로 손님 같은 소리 한다. 허구한 날 밥 얻어먹으러 오는 주제에 손님은 무슨 하는 생각을 하며 고모들을 쳐다봤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방문을 열고 나오시더라고요. 오셨어요? 어디가 아픈데 올케? 몸살인가 봐요. 두통도 심하고. 약 먹었어? 아니요. 그냥 좀 쉬면 나을 것 같아서. 약을 먹어야지. 참 미련하다. 지향아, 너네 집에 두통약 있으면 엄마 줘. 저는 속으로 두통약이 아니라 고모 당신네들 나가면 된다고 말하고 싶은 걸 참았습니다. 엄마는 약은 됐다고 하며 말하더라고요. 식사하셨어요? 안 했죠, 언니. 지금 딱 점심시간인데. 배고파.
언니가 엄마 병원 안 가니까 우리가 갔다 왔잖아요. 옳게 할 일 우리가 해준 거야.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막말로 할머니는 자기들 엄마 아닌가요? 근데 대놓고 저희 엄마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너무 짜증이 솟구쳐서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집에 다른 건 없고 김치찌개 해놓은 거 있는데 드실래요? 그것밖에 없어요? 어제 먹었는데. 네, 따로 뭐 사놓은 것도 없고. 알았어요, 그럼. 그러면서 고모는 저한테 과일을 가리키며 말하는 거예요. 너 뭐해? 과일 좀 씻어와. 저는 부글부글 거리는 속을 달래며 일단 과일을 씻으러 갔어요. 그리고 기운 없어 보이는 엄마에게 말했죠. 엄마 괜찮아? 그래도 좀 잤더니 한결 나아. 그게 잔 거야? 좀 자려고 하니까 고모들 들이닥쳤는데. 괜찮아. 저는 안쓰러운 엄마를 뒤로 하고 과일을 쟁반에 담아서 내왔죠. 고모들은 물 갖고 와라, 주스 없냐 등등 저를 계속 시켜대더라고요. 언니, 원래 과일은 식전에 먹는 거야. 식후에 먹으면 당이 많이 올라가. 그러니 식전에 먹어야겠다. 그러면서 엄마나 저한텐 한번 먹어보라는 소리 없이 자기들끼리 잘도 먹더라고요. 저는 그냥 방에 들어가고 싶은데 혼자 있는 엄마가 안쓰러워서 그냥 밥 차리는 걸 돕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고모가 묻더라고요. 지향이 너 이번엔 합격했다며? 네. 옳게 좋겠네. 걱정하더니. 아유, 좋죠. 애도 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 뭐. 근데 요즘 애들은 참 문제야. 하나같이 다 공무원에만 목을 매. 애들이 꿈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나 봐. 그러면서 저를 깔아뭉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우스웠어요. 왜냐면 큰 고모 아들, 그러니까 사촌 오빠가요. 내내 공무원 준비하다가 잘 안 돼서 포기하고 다른 일 한다고 했거든요. 자기 아들은 꼭 붙어야 된다고 온갖 난리칠 땐 언제고 제가 합격했다니까 저러는 거예요. 우리 찬석이 봐. 아니다 싶으니까 딱 포기하고 자기 사업 시작하잖아. 그게 돈이 그렇게 잘 돼? 찬석이 아는 친구가 하는 건데 그걸로 돈을 엄청 벌었댄다. 그래서 우리 찬석이한테도 같이 하자고 한 거잖아. 뭐 비트코인 관련된 뭘 하는데 난 들어도 뭔 소린지 모르겠더라고. 이상한 건 아니고? 아이고 모르는 소리 말어. 그걸로 떼부자 된 사람 얼마나 많은데. 우리 찬석이가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뭘 하겠니? 애가 얼마나 신중하고 똑부러지는데. 저는 코웃음이 났습니다. 큰 고모가 빚까지 내면서 공부 뒷바라지 했지만 대학도 이름 없는 곳 겨우 나온 데다 공무원 시험 준비한답시고 돈도 엄청 까먹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안 되니 포기한 건데 참 좋게도 포장한다 싶었습니다. 요새 공무원 뭐 좋니? 돈은 쥐꼬리만큼 벌어서. 어휴, 그 고생을 왜 하나 몰라. 지향아, 너도 그 고생한 값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월급 받고 괜찮겠니? 저를 슬슬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요. 안정적이고 여자 직업으로 이만한 것도 없죠. 근데 찬석이 오빠 돈 그렇게 잘 벌면 고모한테도 좀 가져다 줘요? 아직은 아닌데 지금 잘 되고 있대. 곧 엄마 호강시켜 주겠지. 그 잘 되고 있단 소리 몇 개월 전에도 들은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잘 되고만 있는 거예요? 저도 슬슬 비꼬자 고모가 저를 도끼 눈으로 째려보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속으로 그러게 우리 엄마 아프다는데 왜 기어코 와서 저딴 소리나 하냐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큰 고모는 화가 났는지 성난 황소처럼 숨을 내쉬더라고요. 네가 잘 모르나 본데 사업이라는 게 월급쟁이처럼 잘 된다고 돈 딱딱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니야. 잘 되면 그걸로 재투자하고 그런 거라고. 아, 그렇구나. 근데 고모, 찬석이 오빠한테 조심하라고 하세요. 투자 명목으로도 고모도 돈 주시 마시고요. 제 주변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사기 때문에 돈 날리는 사람 많더라고요. 제 말에 큰 고모가 포크까지 탁 내려놓더라고요. 너 그게 무슨 뜻이니? 무슨 뜻은요? 조심하라 그거죠. 세상에 사기도 얼마나 많은데요. 조심해서 나쁠 것 없잖아요. 제 말에 큰 고모의 발작 버튼이라도 눌러졌는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우리 찬석이가 지금 사기라도 당한다 이거야? 조심하라고 하는 건데 왜 그러세요? 제 말에 엄마도 눈짓으로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다 말했습니다. 제가 틀린 말 했어요?
몇 개월 동안 돈만 가져가고 수입은 하나도 없다는데 그게 사기지. 툭 까놓고 그렇게 돈 잘 벌고 수익성이 좋으면 자기들끼리 하려고 하지 오빠를 뭐하러 끼워줘요? 그것부터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 말에 고모가 득달같이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코앞에서 삿대질을 하며 화를 내더라고요. 작은 고모도 따라오고요. 이 싸가지 없는 게 너 그렇게 잘났어? 어디 사촌 오빠한테 그따위 소리야. 아주 본 것 없이 커서 이 모양이네. 너네 엄마 그렇게 가르쳤어? 그러게 말이야. 고모한테 하는 싸가지 봐. 그러는 고모들은요. 저희 엄마 아프다는데 기어코 와서 밥 차리라는 고모들은 뭐 싸가지 잘도 있어요? 이게 진짜? 그러면서 저를 때리기라도 하려는 듯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 후에 생각지도 못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엄마가 달려와서 고모들 머리채를 잡은 거였어요. 제 눈앞에서 얼굴이 시뻘개진 엄마가 양손으로 고모들 머리채를 휘감아 잡고 마구 흔들어대는 것이었습니다. 작작 좀 해 이것들아. 이제 내 딸한테 손찌검까지 하려고? 엄마는 소리를 지르며 고모들 머리채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고모들도 갑자기 머리채를 잡혀서 소리를 지르며 정신없이 끌려다니더라고요. 저희 엄마 운동도 많이 해서 근육도 많고 힘도 엄청 세세요. 그래서인지 양손에 고모들 머리채를 잡고도 끄떡 없더라고요. 고모들 놓으라고 엄마 때리고 난리치니까 엄마가 막 흔들다가 거의 던지듯이 바닥에 내팽개쳤어요. 큰 고모는 미쳤냐며 악을 지르더라고요. 그래 미쳤다. 나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내 딸 틀린 말 한 거 있어? 사람 아프다는데 기어코도 와서 밥 차리라는 너네는 싸가지가 잘도 있냐? 당장 너네들 내 집에서 나가! 작은 고모는 머리 뜯긴 채로 아프다고 엉엉 울고 큰 고모는 자기도 엄마 머리 뜯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하지만 엄마가 고모 양팔을 막아들고는 다시 패대기 쳤어요. 고모가 날아가면서 바닥에 있던 참외들도 다 나동그라지고 난리도 아니었죠. 오냐? 그래 이렇게 된 김에 나도 얘기하자. 내가 너네 옳게라는 이유로 이따위 행동 언제까지 다 참아야 되냐? 여태까지 참았으면 됐지 언제까지 더 참아야 되냐고? 네가 뭘 참았는데? 네가 뭘 참아? 네 되먹지 못한 그 행동, 말본새 평생 참아줬어. 근데 이제 내 새끼까지 때리려고 해? 지양이가 틀린 말 했어? 꼴통 사촌 오빠 사기당할까봐 걱정돼서 조심하라는 게 틀린 말이야? 뭐? 꼴통? 그래. 그 돈을 퍼붓고도 그 모양 그 꼴인 게 꼴통이지. 네 새끼 네 닮아서 못난 걸 왜 남의 새끼까지 끌어내리는데? 작은 고모도 그제야 일어나더라고요. 언니 말 다 했어요? 아니, 앞으로 너네 엄마 너네가 모셔. 병원 근처 살면서 나한테 다 맡기고 너네 코빼기나 비쳤냐? 내 남편 포함 니네들 엄마를 왜 나한테만 맡기는데? 툭하면 부모 없이 자라서 어쩌고. 니네는 부모 있게 자라서 그 모양 그 꼴이냐? 엄마는 그동안 참은 게 터져 나오기라도 하듯 와다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뒤에서 박수라도 칠 뻔했어요. 고모들은 엄마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자 놀랐는지 어버버거리고 있었어요. 엄마는 고모들 팔을 확 잡더니 현관으로 끌어내더라고요.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저도 엄마를 도와 고모들을 뒤에서 막 밀었습니다. 고모들은 놓으라고 하는데 엄마는 얄짤도 없이 현관까지 데리고 가더니 문을 열고 밀쳐버리더라고요. 저는 재빠르게 고모들 가방하고 과일봉지도 들고 와서 같이 던져줬습니다. 참고 참으니까 누굴 호구 병신으로 하나.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라. 진짜 가만 안 있을 거니까.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엄마는 씩씩대며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김치찌개 불을 끄고 차리려던 반찬도 몽땅 냉장고로 다시 넣으셨어요. 그러더니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너무 통쾌했어요. 저는 현관으로 가 작은 바깥보기 창을 보니 고모들도 욕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러던지 말던지 룰루랄라 거리며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고모들은 아빠에게 전화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고 아빠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거실에서 한바탕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신우들 머리채를 잡고 내팽개칠 수가 있어? 무슨 깡패야? 아빠 말을 듣던 엄마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혼하자. 뭐? 당신 평생 내가 당신네 어머니랑 신우들한테 당하는 거 보면서도 모른 척했어. 내가 그런 게 다 가슴에 한으로 쌓였어. 우리 지양이 생각해서 아빠 없이 키우게 하지 말자. 나처럼 부모 없다고 욕먹게 하지 말자 싶어서 그냥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그만하자. 나 당신네 엄마랑 누나 여동생 더 이상 안 보고 살고 싶어.
누구는 속 없어서 참고 산 줄 알아?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으니 내가 바보 천친 줄 알아? 이런 일이 있으면 최소한 당신이 내 남편이라면 당신 누나랑 여동생을 혼내켜야 돼. 나한테 이러는 게 아니라. 엄마는 정말 화난 목소리로 차분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늘 웃고 좋게 좋게 넘기던 엄마의 저런 모습을 보니 아빠도 놀란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신우들 머리채 잡은 건 문제고 그 신우들이 내 딸 때리려고 한 건 괜찮아? 뭐? 지향이를 때리려고 했어? 그래. 저도 옆에 있다가 나섰습니다. 고모가 나 공무원 시험 된 거 까면서 찬석이 오빠 사업이 최고다 어쩌고 하길래 혹시 사기는 아닌지 조심하라 그랬어. 아빠도 찬석이 오빠 걱정된다고 했잖아. 그랬더니 나한테 쌍욕을 하면서 때리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한 거고. 제 말에 아빠도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아, 진짜 누나도 참. 됐고, 우리는 그냥 도장 찍자. 이런 상황까지 자기네 식구 편 만드는 거 나도 정 떨어진다. 엄마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아빠는 막 어휴 한숨을 쉬더니 옷 챙겨서 밖으로 나가버리셨고요. 저는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말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혼하자는 엄마의 말은 정말 진심이었는지 이혼 서류까지 해오셨어요. 아빠는 그제야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엄마는 꿈쩍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엄마에게 진짜 이혼할 거냐고 했더니 엄마는 그러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엄마의 상처가 정말 컸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빠랑 따로 집 앞에서 맥주를 한잔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상처에 대해서 아빠에게 다 말씀드리면서 덧붙였어요. 아빠도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가 아빠만 믿고 그 시골집에 시집가서 산 건데 아빠 엄마한테 너무 무심했어. 아빠도 어쩔 수 없었잖아. 배 타러 나갔으니 집에도 없었고. 엄마가 막 징징거리는 성격도 아니고 오죽 힘들 때 얘기를 했을까. 엄마, 아빠랑 진짜 이혼한대. 아빠 잘 생각하세요. 엄마 진짜 마음 먹었어. 아빠가 진짜 뭔가 보여주지 않으면 엄만 진짜 이혼할 거야. 그 후로 아빠는 엄마에게 이제 할머니 병원은 자기랑 고모들이 보러 간다며 보러 안 가도 되고 고모들도 앞으로 안 보고 살아도 된다고 했답니다. 아빠가 고모들한테 사과하라고 전화했다는데 고모들이 아빠한테까지 왜 사과를 해야 되냐고 난리를 쳐서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냥 앞으로는 보지 말고 살자고요. 후일담이지만 사촌 오빠가 하던 사업은 사기 비슷한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오빠가 아빠한테까지 전화해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아빠가 아는 사람 시켜서 그 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표면적으로는 비트코인이니 블록체인이니 뭐니 그럴싸하지만 잘 알아보면 말도 안 되는 다단계 사기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오빠에게 정신 차리라고 했다는데 오빠는 돈 안 빌려줄 거면 말라고 하고 그냥 전화 끊었다네요. 아빠의 제안에도 엄마는 이혼할까 말까 고민 중이세요. 저는 엄마가 그동안 참고 살았던 세월과 아빠한테 받은 상처도 다 알고 있기에 뭐가 됐든 엄마의 선택을 응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가 됐든 간에 저는 엄마의 편이 될 거예요. 친정 없다고 그토록 서러움을 받았던 우리 엄마. 제가 엄마의 친정처럼 든든한 편이 돼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엄마의 서러웠던 마음 잘 보듬어서 엄마 꽃길만 걷게 해주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